네, 이제 전략 다시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색다른 전략이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 장용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오프닝에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 얘기는 해드렸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보면 여전히 이제 연초하고 연말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아래쪽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하고 좀 이제 동조화를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12월 달 FOMC를 우리가 결과를 지난주에 접했죠. 분명한 건 내년 3월에 나올 수 있는 가이던스를 가져왔다라는 점입니다. 한 100억 불에서 150억 불 정도 축소할 걸로 봤었던 게 내년 3월 가이던스인데 이게 12월으로 왔다라는 거죠.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또 훨씬 더 매파적으로 다가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달러화가 강세로 이렇게 크게 돌아선 부분도 없고요. 국채 수익률이 자극받는 부분도 없습니다. 선진국 쪽에서는 오히려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이 되면서 뭐 나날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머니 종료 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자금 유출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 반응이 극으로 갈립니다. 올라가는 선진국 쪽과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신흥국 지수 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5월달, 6월달에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랑 같이 한번 보시죠. 버냉키 의장 입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던 그때 아시아 통화도 보게 되면 약세로 흘렀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같았습니다. 다 약세 쪽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이때 테이퍼링이 어떤 건지 우려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흐름 이후에 지금 그나마 견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증시는 밀리고 있고 통화 가치도 약세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림 보면은 앞에서 보셨었던 신흥국과 선진국의 디커플링 흐름이 어느 정도 눈에 더 들어오실 텐데요. 대한민국은 어떠냐라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그때 보시게 되면 지난 5, 6월 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 원화가 약세로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원화가 약세 쪽으로 자극받는 모습도 잘 안 나오는 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여름장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증시하고 큰 차별성을 보였었으니까 최근 모습에서도 다른 신흥국들은 좀 밀리고 있는 반면에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회색선이 좀 밀렸죠. 근데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모습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처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러는 와중에 수급표를 보니까 12월 동시 만기일 이후에 아직 현물은 자극받는 모습은 없었는데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간의 선물 매입, 외국인들의 선물 매입 수가 굉장히 크게 잡혔거든요. 괴리도가 연속 이틀 장중 1포인트 이상 괴리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익 거래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극받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자극을 받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 보게 되면은 들어오는 모습이 연속 이틀 아예 없었거든요. 오히려 기관 쪽에서 보게 되면 비차익이 최근에 굉장히 두껍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포지션은 어느 정도 잘 만들어 가는데 외국인들 본인들은 결정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기관들한테는 배당 수익률 1.1% 정도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입장이기 때문에 괴리도 1P 이상으로 만들어주니까 반가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외국인들 쪽에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만 상승을 일궈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이틀간의 선물 매입을 보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이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기관들 쪽한테 프로그램 매입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관들의 수급표가 두꺼워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 외에는 잘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경계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배당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이 배당 이슈 끝나고 나면은 수급은 한 차례 좀 무거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관들의 수급 가지고 최근 시장을 상당 부분 버텼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배당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에 수급표가 둔화된다면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선물 계약수가 이틀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우리 거래대금 한번 보시죠. 우리 거래대금이 지금 심각합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됐고 이틀 같은 경우에는 선물 계약수가 상당히 자극받았기 때문에 좀 움직일 법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 이런 것들만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기대감 100%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눈높이 부분에서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 현물 매수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렇다고 뭐 도태할 수만은 없는 시장인데 우리가 뭐 시장 속성은 항상 마른 수건도 짜내지 않습니까? 네. 뭔가를 또 짜내봐야 되는 상황에 어떻습니까? 뭐 연말을 맞아서 그래도 배당 이야기가 또 있죠. 오늘은 네. 배당 기준일이 되는 거고 내일이 이제 배당 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오늘까지는 주식을 장마감까지 보유하셔야 되지 네.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연말에 좀 반짝 이런 기대감은 좀 없을까요? 표를 한번 보면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막판 배당에 대해서 누가 배팅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이 회색선이 기관입니다. 최근에 수급표가 올라온 쪽은 기관 투자자지 외국인들 쪽에서 움직임은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IB들이 본사로 돈을 상당 부분 최근에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달러면으로 봤을 때 지금 원달러 환경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상당 부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보죠. 외국인들이 연초에 상당 부분 매도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뱅가드 이슈라고 알고 있죠. 뱅가드 이슈가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급하게 자극받았습니다. 지수 흐름이 어땠나요? 이땐 빠지는 흐름이었고 이땐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들 투자를 한번 보시죠. 올라가는 시장에서 계속 매도 흐름이었고요.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고 어느 정도 목에 차는 느낌일 때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 이슈를 타고 짧은 턴일지 긴 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지 안 그러면은 짧은 턴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없죠. 배당락 모습 이후에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외국인들 수급표대로 시장 방향이 움직였었다라는 겁니다. 1950포인트에 대해서 지지선 확보가 확실히 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표가 선물 쪽에서는 이틀 뭔가를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개선점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배당 이슈가 내일 아침이면 배당락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모습 이후에 기관들 수급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체크포인트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환율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원달러가 지속 빠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원화가 지속 강세로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그림 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부터 10월 말 정도서부터 해서 환율이 이제 바닥을 잡아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지수 상단부가 닫혀버립니다. 탄력성 면에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으로 움직이게 되죠. 지금 여기서 원달러를 다시 한번 아래로 내릴 수 있느냐, 즉 원화의 강세를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확보가 돼야 외국인들 수급표가 다시 한번 두꺼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락 이슈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기관들의 매수가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이후에 수급표를 좀 관찰해보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큰 거시적인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는 항상 들어보면 조금 아직은 젠걸음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 기업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개별 기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전 개인적으로 배당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시장에 계실 거고요. 배당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뭐 배당락 때문에 많이 빠진 다음에 저거 사면은 좀 오르겠지 이렇게 활용하는 스타일도 잘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단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코스닥 얘기를 한번 해보죠.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 치고도 코스닥 응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신용융자 이건 뭐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뭐 피와 눈물 아니겠습니까? 잔고가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서 잔고가 빠졌으면은 이익 실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연말이 해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대차 잔고도 같이 빠집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차 잔고가 줄고 있고 신용 잔고 부담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조만간에 뭔가 바닥 신호만 잡고 나면은 가벼운 반등 얘기는 나올 수 있거든요. 1월 달에 코스닥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 그거 하나 쳐다보고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제가 꼽는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투신, 연기금 이런 쪽에 뭘 샀는지를 오늘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신에서 가장 많이 산 건 SM입니다. 그 밑으로 홈쇼핑, GS 홈쇼핑도 상당수가 좀 보이고요. 세코닉스, 뭐 인터플렉스, BH 얘기는 좀 많이 드린 편입니다. 이런 종목들 좀 선매입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홈쇼핑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실리콘옥스가 최근에 조금씩 도는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SFA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월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선매입을 보인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위주로 관심도를 좀 슬림화시킬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목요일 시장 전략을 좀 잡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